원일이 TV 151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주말 아침이니까 한번 웃고 지나가자는 차원에서 누가 SNS에 올린 우스갯소리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은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거고, 윤석열의 잘못은 대통령의 그 말을 믿은 거고, 한동훈의 잘못은 윤석열 지시대로 수사를 한 거다. 그럼 정진웅의 잘못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다. 플라잉 어택을 그 정도로 구사할 실력이면 검사가 아니라 UFC 선수를 했어야 한다. 뭐 딱히 틀렸다고 하는 대목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넣기 위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수사가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작업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176석 거대 여당의 오만과 폭주,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럴수록 민심은 멀어질 거고 민심 이반의 속도는 빨라질 거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이 31일 금요일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울 유지 49%, 세종 이전 42%, 대답 유보 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과 호남권만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나머지 지역은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찬성 32%, 반대 61%, 반대가 찬성의 2배 정도 높습니다. 인천 경기는 찬성 38%, 반대 53%, 수도권도 수도 이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찬성 57%, 반대 36%, 광주, 전라는 찬성 67%, 반대 21%, 역시 직접 수해 지역인 만큼 찬성이 높습니다. 국회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찬성 응답이 더 많더군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 찬성 47%, 반대 39%, 반면에 청와대와 서울대 이전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청와대 세종시 이전 찬성 38%, 반대 48%, 서울대 이전은 찬성 30%, 반대 54%. 그러니까 국회는 세종으로 가도 좋다가 우세한 거고 청와대와 서울대는 세종으로 가는 거 반대다. 이게 우세합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3년 12월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4%, 반대 43%, 팽팽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오늘 반대 여론이 49%로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해진 거예요. 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도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45%, 긍정평가 44%.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부정이 긍정을 앞섰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 30%로 압도적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역시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서울 지역의 정당별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1.4%, 미래통합당 40.8%. 역전됐습니다. 31.4 대 40.8. 43주 만에 역전입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했고 통합당은 1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 주 만에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까?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이 발언, 그 요인이 컸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걸 꽤 신경 쓰는 눈치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 화두를 던진 게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2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때는 응답자의 53.9%가 찬성, 반대 응답은 34.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찬반이 반반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주 만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이 뒤집힌 겁니다. 민심 역전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그 부단장이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방 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다. 신행정수도의 완성은 충청을 위한 전략 발전이 결코 아니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는 뜻이다. 서울 시민한테 얼마나 와닿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추진단장은 우원식 의원인데요.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이 컨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먼저 세종으로 가고 청와대가 따라가는데 이 로드맵을 완성할 특별법을 연말까지 만들겠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기 내에 끝장을 보겠다 말한 게 바로 그 얘기랍니다. 그럼 여론조사에 담긴 민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21일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대 화두를 들고 나왔을 때 이거 뜬금없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한 방은 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표현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했지만 국회,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내려가자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서울대 이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내용상 분명 수도 이전, 천도가 맞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국민투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었어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발언하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여당에서. 그때는 대충 6대4, 최악의 경우에 5.5대 4.5로 수도 이전 찬성이 많다. 특히 서울 수도권이 반반이다. 그렇다면 승산이 있다. 헌재 구성도 바뀌어서 위헌 소송도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후문이에요. 집값 잡겠다고 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냐는 이런 야당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이 명분이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 서울과 비서울 국민 여론을 결국 6대4로 갈릴 것이다. 민주당의 계산법은 이랬던 겁니다. 민심은 민주당이 의도한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개 단독 처리됐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호 3법마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어요. 이해찬 대표의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그 발언이 그때 나왔습니다. 소위 구성도, 축조, 심사도, 심지어는 찬반 토론도 건너뛴 군사작전 같은 법안 처리였습니다. 명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서민을 위한 거다. 이런 거였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거다. 이랬습니다. 처음엔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찬반 여론이 예상대로 6대4 정도로 갈리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눈에 보였죠.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정권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다수와 소수로 갈라칠 뿐이구나. 국민 개개인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따져서 뭐가 합리적인 대안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건. 그저 어디를 어떻게 갈라치면 다수의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 궁리에서 나온 결과물이구나. 국민이 어렴풋이나마 이 본질을 느끼기 시작한 결과가 7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국토부 1차관을 향해서 한 질문입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저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이 발언이 맞다 틀리다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하는 말만 놓고 보면 소병훈 의원은 무주택자일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어디에 무슨 부동산을 얼마를 갖고 있더라. 이런 기사도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단은 직접 보고 듣는 국민이 하실 테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갖고 싶어하는 국민 둘로 갈라쳤습니다. 집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긴 사람을 도둑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믿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 발언의 목적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니까요. 어디가 표가 더 많은가 그걸 따지는 거겠죠. 임대차 3법,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정치다. 그것도 국민을 갈라치는 나쁜 정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한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2년 플러스 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이 임대차 3법이 왜 이런 걱정을 불러오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시장에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월세 임대 시장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잡합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에요. 5억짜리 집주인이 있는가 하면 10억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일까요? 이런 복잡한 시장의 문제를 단순 정치 논리로 무 자르듯이 통과시킨 게 자금 벌어지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민심과 여론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도 이전부터 전월세 임대차 3법까지 민심 위반은 분명한데 이유는 각자 처한 입장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 운동권 정권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 사실을 국민이 자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저 어디를 어떻게 갈라치면 다수의 표가 우리한테 올 거냐. 정치 공학적 계산법만큼은 천부적인데 묻지마 지지층은 모을지 몰라도 국민 다수의 민심을 얻기에는 부족할 겁니다. 이제 국민은 갈라치기 싸움 붙이기에 진저리를 칩니다. 부동산 대란 해결하랬더니 느닷없이 수도 이전 카드를 내빕니다. 서울대 비서울로 갈라치면 승산이 있다. 결과는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세종시 집값만 불을 질러버렸더만요. 전월세 대란 해결하랬더니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로 싸움을 붙였습니다. 한계치를 넘긴 임대인은 이제 전세 시장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해요. 어차피 제로금리 시대 왔습니다. 가만 놔둬도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이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서서히 소멸 단계라는데 임대차 3법으로 전세를 미리 씨를 말려버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월세 내고 살 일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2030 세대들 쥐꼬리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언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까요? 임대주택에서만 평생 살아라. 그게 진정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일까요? 월세보다 은행 이자가 훨씬 싼 시대인데 저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글세로 시작해서 단칸방 전세를 마련하고 좀 더 큰 전세로 옮기고 드디어 전세 끼고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하고 몇 년 돈 더 모아서 전세 내보내고 내 집에 입주했던 저희 세대가 보기에는 현재 젊은 세대는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냐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무더기 처리했다는 그 부동산 관련법 11개가 젊은 세대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긴 되는 법일까? 전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이런 반시장 정책이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움직였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거로 보는데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거대 여당은 아마 못 느낄 겁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바깥 공기 흐름이 느껴질 리가 없죠. 선거만이 그런 오만과 독주를 막아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